자, 논어 수립편에 이어서 논어 태백편입니다. 태백편. 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공선생이 말씀하셨다. 태백은 가히 최고의 덕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태백의 덕은 가히 최고라고 할 수 있다. 3번이나 천하를 양보했지만 백성들은 그것을 칭송할 길이 없었다. 태백은 이 사람은 그 오나라 태백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이 사람이 주나라 주나라 역사에 나오는 사람인데, 근데 사실 이거 구라일 거야. 그러니까 공자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마 이거 전설이 구라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나라는 되게 멀리 있는 나라고, 이제 주나라는 저기 그러니까 아무튼 되게 멀리 떨어진 나라고, 그 중원 문화권이라고 또 볼 수 없기 때문에 아마 뭔가 끼워 맞추거나 그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역사적인 맥락, 전설적인 맥락이 이렇습니다. 오나라에 태백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주나라에서 왕위 계승을 3번인가 거절했어요. 몇 번 거절했습니다. 몇 번 거절했는데 몇 번 거절하고 나서 계속 자기한테 왕위를 물려주려고 그러니까 주나라 왕위를 버리고 저기 멀리 남쪽에 오나라로 도망가서 거기 살았다는 거죠. 왜 왕위를 거절했냐면 그게 자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그 왕위를 받는 게 자기한테 덕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이제 회사 사장 자리 아니면 회사의 뭐 자리 무슨 자리 그렇게 준다 그러면 단숨에 중국으로 뛰어가가지고 2년 동안 이제 뺑이 치다가 기술 다 빨리고 나서 이제 퇴직 쫓겨나는 그런 전철을 밟겠지만은, 근데 오나라의 태백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나 천하를 양보했지만 백성들은 그것을 칭송할 길이 없었다. 너무 위대해서 칭찬할 말조차 적당히 없었다는 거지. 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공경한다 그런 말 있죠, 그죠? 공경에 예가 없으면 그저 헛수고일 뿐이고, 신중함에 예가 없으면 그저 주눅든 것일 뿐이고, 용기에 예가 없으면 난폭일 뿐이고, 정직에 예가 없으면 그저 가혹한 것일 뿐이다. 공경, 신중함, 용기, 정직 전부 다 좋은데 여기에 우리가 예라는 덕목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라는 건 일종의 절제거든요. 절제. 자기를 삼가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공경하긴 하는데, 누군가를 공경하긴 하는데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남은 그걸 바라지도 않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걸 좋아하지도 않는데 자기 멋대로 공경한다고 예를 들면 이것저것 한다고 해요. 그럼 그 의미가 순수하고 좋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은, 반대로 이제 그게 다른 사람들이 이걸 공경으로 인식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받는 사람들도 그게 공경으로 인식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사실은 긍정적이지 않겠죠. 일방적인 짝사랑 그런 거 아시죠, 그죠? 예를 들면 그런 거라는 거야. 아무리 좋은 덕목이든지 어쨌건 예로서 그걸 가다듬어야 된다. 가다듬어야지 그게 제대로 된 것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군자가 친척에게 후하게 하면 백성들 사이에 어짐이 왕성하게 흥하며 예친구를 버리지 않으면 백성들은 박정해지지 않는다. 자, 요거 아까 거하고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3장입니다. 증자가 병에 걸리자 제자들을 불러 말했다. 내 발을 봐라, 내 손을 보아라. 시에 이르기를, 시라는 건 시경이죠. 시경이 이르기를 두려워하고 조심해서 깊은 연못에 임하듯 얇은 얼음 위를 걷듯 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후로 나는 그런 것을 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얘들아. 죽을 때가 됐다 그런 말인데, 죽을 때가 돼서 이제 나는 항상 예의 차리면서 두려워하고 조심해서 전전긍긍 아시죠, 그죠? 여임심연, 깊은 물에 임하는 것처럼, 열이 박빙, 얇은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전전긍긍해라. 두려워하고 조심해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 그 의무를 저버리고 죽을 때가 됐다, 뭐 그런 말인 것 같아요. 반대로 얘기하면은 살아있을 때는 항상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항상 조심하고 항상 삼가고, 그죠? 자, 증자가 병이 들어서, 또 증자가 병 들었네. 맹경자가 문병을 오자 증자가 말했다.
새가 죽을 때 그 울음소리는 슬프고 사람이 죽을 때 그 말은 착하다고 했습니다. 군자는 살아가는데 소중한 도가 셋이나 있습니다. 용모를 단정히해서 난폭과 교만에서 멀어야 하고, 얼굴 표정을 엄정히 해서 신의에 가까워야 하며, 말을 부드럽게 해서 천박함과 이치에 어긋남에서 멀어야 합니다. 제기, 제사 그릇이요. 제사 그릇 다루는 일 같은 것은 그 일을 맡은 이에게 맡겨두면 됩니다. 제기를 다룬다는 거는 형식적인 거죠. 사실 형식적인 것보다는 용모를 단정히 하고, 그리고 얼굴 표정을 엄정히 하고, 말을 부드럽게 해서 난폭과 교만에서 멀어야 하고, 신의에 가까워야 하고, 천박함과 이치에 어긋남에서 멀어야 한다. 여기 바로 이제 진짜인 거죠. 그런 것들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항상 조심해야지 그 사람을 군자라고 할 만하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신기하네. 이게 태백편인데 첫장 1장 아까 태백 얘기 나오는 거 있잖아. 그거는 공자의 이야기인데 2장도 공자 얘기군요. 근데 3장하고 4장은 전부 다 증자에 관한 이야기네. 증자면은 공자보다 한 세대 뒤인데, 그걸 생각하면 논어가 완성된 연대가 좀 많이 내려가겠네요. 공자가 죽은 직후거나 아니면 공자의 1차 제자들이 아니라 공자의 2, 3차 저 밑에 제자들 내려갈 때까지 아마 논어가 완성이 덜 됐었거나 혹은 이제 뭐 그랬던 모양이네요. 자, 5장도 증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증자가 말했다. 재능이 있으면서도 없는 자에게 묻고, 학식이 많으면서도 적은 자에게 물으며, 도를 지녔으면서도 없는 듯이 행하고, 없는 듯이 하고, 가득 차 있으면서도 텅 빈 듯이 하고, 누가 그에게 잘못을 저질러도 따지지 않는다. 옛날 내 친구는 이런 말을 했다. 겸손하고, 그죠? 재능이 있으면서 없는 자에게 물으니까 겸손하고, 도를 지녔으면서도 없는 듯이 하고, 다 겸손한 거네. 여러분하고 정반대 삶의 태도인데 이렇게 사는 게 바로 군자다 그런 말이죠. 혹은 자기 친구 자랑일 수도 있고. 자, 증자가 말했다. 또 증자네. 아버지를 여윈 어린 왕을 맡길 수가 있고, 아버지가 없는, 아빠 없는 어린 왕을 맡길 수가 있고, 나라의 명령을 맡길 수가 있으며, 나라의 국난, 나라의 어지러움을 당해도 그 뜻을 빼앗을 수가 없다면 군자라 할 수 있을까? 군자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를 여인 어린 왕을 맡길 수가 있다. 그리고 나라의 명령을 맡을 수가 있다. 그리고 국난을 당해도, 그죠? 그 뜻을 빼앗을 수 없다. 바로 이제 여기 다 해당하는 사람이 주나라의 주나라의 주공단입니다. 주나라 무왕이 죽고 나서 무왕이 동생이 주공단인데요. 안두부 안녕. 이거 논어 태백편. 그 주나라 무왕이 죽고 나서 주나라 그 성왕인가 아무튼 무왕이 얻은 어린 아들 레미가 왕위에 올랐는데, 삼촌들이 보통 조카의 왕위를 많이 빼앗거든요. 근데 주공단이 그러질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섭정하면서 주나라의 그 무왕 아들 레미 성왕인가 아무튼 그 아저씨가 다 클 때까지 섭정하면서 꾸준히 나라 일을 충실하게 하고, 그리고 성왕이 다 크니까 곧장 성왕한테 이제 나라 일을 넘겨주고 자기 임지로 가서 살았다라는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항상 그 사람을 칭찬하고 좋아하죠. 여러분의 삶의 태도하고 상반되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전부 다 수양대군 같은 사람이라서, 전부 다 고이왕 같은 사람이라서, 조카가 조그만 틈을 보이면 조카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혈안도 있는 사람들이잖아, 그죠? 조카한테 잘해주세요. 자, 증자가 말했다. 선비는 그 뜻이 크고 굳세지 않으면 안되니 책임이 무겁고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인 어짐으로부터 그 임무를 삼으니 어찌 무겁지 않느냐. 죽은 후에야 그 길이 끝나니 어찌 멀지 않느냐. 인 어질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한 사람, 인자가 되기 위해서 언제나 노력해야 되니까 선비의 삶이라는 게 아주 무겁다 그런 말이죠. 7장, 6장, 5장, 4장, 3장, 3, 4, 5, 6, 7 장이 전부 다 증자에 관한 얘기예요. 논어 태백편은 주로 이제 증자와 증자의 친구들이
증자의 뭐 제자들이거나 그런 사람들이 썼지 않았을까 싶네. 아니면 이렇게 많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시로서 일어나고 예로서 서고 악으로서 이룬다. 악이라는 거는 즐거움. 시로서 일어나고, 의역하면은 모티프를 시에서 얻고, 예의라는 게 보통 형식이라 그랬죠. 형식과 절제라 그랬죠. 그걸로 바로 세우고, 그리고 즐겁게 그 일을 이룬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건 뭐 여러분이 알아서 해석하시고, 시라는 거는 여기서 일반적인 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그 시경일 수도 있습니다. 시경이라는 게 그 주나라 이전부터 내려오던 노래들, 시들을 적어놓은 책인데 거기서 공자의 이야기가 모티브를 따는 게 많습니다. 공자의 모토는, 공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젊은 애들이 생각하는 꼰대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옛것으로부터 배우고 그걸 이어나가야 된다라는 사람이거든요. 온고이지신 그런 말 들어보시죠. 그런 말도 딱 공자에서 나온 말입니다. 논어에 나오는 말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 시로서 일어나고 흥어시라고 되어 있는데, 흥어시, 여기서 시라는 거는 만약에 우리가 시경으로 해석한다 그러면 옛것을 이어서 거기서 모티브를 딴다, 우리의 일의 어티를 딴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자, 공생선생님이 말씀하셨다. 백성들에게 따르게 할 수는 있어도 알게 할 수는 없다. 따르게 할 수는 있어도 알게 할 수는 없다. 모든 사람이 다 도를 수행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백성들을 가르쳐서 즐겁게 아니면 잘 살 수 있도록 계도해 줄 수 있는데 그 모든 백성들이 다 이제 도를 깨닫게 할 수는 없다. 뭐 그런 말이죠. 넘어가 보죠.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공자의 한계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자기 한계나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용맹을 좋아하고 가난을 싫어하면 난을 일으키고, 어질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미워하면 또다시 난을 일으킨다. 호용질빈, 용맹을 좋아하고 싸우기 좋아하고 근데 가난을 싫어하면 난 일으킬 새끼다, 반란 일으킬 새끼다. 그리고 사람이 어질지 않다고 해서 그걸 미워하면, 어질지 않다고 해서 그걸 막 싫다고 아우 저 새끼는 안돼 그렇게 하면은 또 반란 일으킨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다 못났으니까 잘 좀 이해해줘라,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앞에 말은 좀 다르게 볼 수도 있어요. 용맹을 좋아하고 가난을 싫어한다 라는 거는 확대 해석한다 그러면 이제 가난하지 않도록 해주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못하기보다는 그냥 이제 이런 사람들 조심해라 그렇게 볼 수도 그렇게 보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다. 이런 사람들 조심하고, 용맹 좋아하고 가난 싫어하는 놈들 조심하고요. 그리고 사람이 어질지 않다고 해서 그걸 너무 미워하지 마라, 저 새끼 쪼다라고 해서 너무 쪼다라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아마 요 표현 의미가 아닐까 싶네. 자, 너무 확대 해석하지 말죠. 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주공만큼의 재능과 훌륭함을 지니고 있더라도 주공만큼 재능이 있고 훌륭하더라도 교만하고 또 인색하다면 그것만으로도 다른 것은 볼 것도 없다. 주공만큼 훌륭한 사람 그리고 재능 있는 사람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공이 주공인 이유는 교만하지 않고 인색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그리고 그러니까 인색하지 않다, 남에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겸양할 수 있고 베풀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공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능 있고 그 다음 훌륭하다, 그런데 집중하지 말고, 그런데 매몰되지 말고, 그것보다는 교만하지 않고 그냥 겸양할 수 있고 그리고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라 라는 게 이 장의 의미겠죠. 인간 되라는 겁니다. 인간, 뛰어난 인간이 되기 전에 일단 인간부터 되라, 그런 말이죠. 자,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3년 동안 학문에 힘쓰면 관직을 얻지는 못하더라도 얻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관직에 매몰되지 말고 네가 공부하는 것에 좀 더 그거 해라, 그런 말이죠. 앞에 장하고 이제 뜻이 통하죠, 그죠? 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독실하게 믿으면서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목숨을 걸고 도를 지켜낸다. 위험한 나라에는 들어가지 않고 어지러운 나라에는 살지 않는다. 천하에
도가 있으면 곧 자신을 나타내고 도가 없으면 숨는다. 나라에 도가 있는데 가난하고 천한 것도 수치려니와 나라에 도가 행해지지 않는데 부유하고 귀한 것 역시 부끄러운 것이다.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런 말인데, 천하에 도가 있으면 자신을 나타내고, 일단 그 앞에 위험한 나라에는 들어가지 않고 어지러운 나라에는 살지 않는다. 이거는 나라에 도가 없으면 거기 살지 마라 그런 말이고요. 천하에 도가 있으면 자신을 드러내고 도가 없으면 숨는다. 세상에 도가 있으면 드러내서 정치하도록 노력하고 정치할 수 있도록 자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도가 없으면 나대지 말고, 나대면 죽으니까 숨어가지고 조용히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고요. 도가 있는데 가난하고 천한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반대로 나라에 도가 없는데 그런 세상에서 부유하고 귀하게 사는 것 역시 부끄러운 일이다 라는 거죠. 남들은 다 힘들게 살고, 남들은 다 이제 바보같이 살고, 남들은 다 이제 괴롭게 사는데 거기 자기 혼자 이제 돈 벌어가지고 유유자적하는 거는, 그거는 부끄러워야 될 일이다 라는 거죠. 자기 능력이 아니라. 요즘 세상에는 이런 걸 뭐 자기 능력이라 그러지. 자, 공자가 말했다. 그 직위에 있지 않고서 그 정사를 논하는 것은 안 된다. 재상이 자리에 있지 않거나, 예를 들면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재상 자리나 아니면 자기가 귀족이 아니거나 어쩌거나 자기가 정치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치가 어떠니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예에 어긋난 얘기다 그런 말이죠. 조금 이제 우호적으로 해석하자 그러면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우호적으로 해석하자 그러면 이거는 주제넘게 책임질 수 있는 것만 해라, 주제넘지 마라, 책임질 수 있는 것만 해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그 의미 그대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 의미 그대로 해석하는 게 사실 원래 의미는 가까울 것 같고, 뭐 공자의 생각이, 공자는 지금부터 2500년 전이니까, 2500년 전 사람이니까 지금 생각하고 당연히 안 맞는 게 많겠죠. 그죠? 자, 그대로 보고 갑시다. 자,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태사, 지가 연주하기 시작한 관저가 끝나고 나니 풍성하고 풍성하다, 음악이 귓가에 가득하다. 태사라는 거는 관직 이름이고 지라는 건 사람 이름이겠죠. 관저라는 거는 음악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연주했던 어떤 음악이 끝나고 나니 음악이 귓가에 가득할 정도로 풍부하다 그런 말이죠. 넘어갑시다. 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열성적이지만 바르지 않고, 이것도 의역인데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광적인데 미친듯이 열정적이다 그런 말이죠. 광적인데 곧지 않고, 곧다, 바르다. 그 다음에 미련하지만 성실하지도 않고, 무능하면서 신의조차 없으면, 믿음조차 없으면 나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이런 새끼는 포기해라 그런 말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열정적인데 바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열정적이면 바르게 살아야 되고, 미련하면은 성실하기라도 해야 되고, 무능하면은 믿음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부족하다 생각하며 공부해라. 공부한 것을 잃는 것만이 두려워할 일이다. 부족하다 생각해서 자기가 공부를 시작하지도 않으면 그거는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지. 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숭고하다, 숭고하다. 순임금과 우임금은 천하를 가졌으나 그에 연연하지 않았다. 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위대하다. 요임금의 임금되며 높다 크다. 오직 하늘만이 위대한데 오직 요임금만이 하늘을 닮아 위대하다. 크도다 넓도다. 백성들은 그 위대함을 일컬을 이름조차 지을 수가 없다. 높도다 크도다. 그 성공하며 발도다. 그 문장이여. 요임금하고 순임금 그런 이야기들은 여러분 아마 들어서 아실 건데, 요임금 짱짱 뭐 그런 말이네. 별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자, 순임금은 5명의 신하와 함께 천하를 다스렸다. 우왕은 내게는 천하를 잘 다스리는 신하가 10명이 있다라고 했다. 자, 공자가 말했다.
인재를 얻는 것이 힘들다 하는데 정말 그렇지 않은가? 요순시대 이래로 조나라 초기에 가장 인재가 많았다고 하는데 그중 한 명은 부인, 그러니까 여자였으니 9명이 전부가 아니냐. 천하의 3분의 1을 차지하고도 은나라의 복종에 섬기기를 계속했으니 그 시절 주나라의 덕을 가히 지극한 덕이라 이를 수 있겠다. 3분의 1을 차지하고도 세상의 3분의 1을 먹고도 은나라에 반란 일으키지 않고 그대로 신하의 도를 다하면서 섬겼다라고 하니까 그때 덕이라는 게 되게 대단하다 그런 말이죠. 뭐 해석하자 그러면 겸양이겠지. 겸양. 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우임금에 대해서는 내가 흠잡을 데가 없다. 거친 음식을 먹으면서도 제사에는 지극한 정성을 다하는구나. 거친 의복을 입으면서도 제사 예복은 지극히 아름답게 하는구나. 비료한 궁전에 살면서도 치수사업에는 전력을 다했구나. 우임금에 대해서는 내가 흠잡을 데가 없도다. 여기까지가 이제 논어의 태백편인데 예를 들면 마지막에 21장에 있는 우임금에 대한 이야기는 거친 음식을 먹는다라는 거는 자기 자신이 왕이라고 이제 나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도 제사에는 지극한 정성을 다했다. 요거는 예의를 잘 차렸다 그런 말이고 잘 지켰다는 말이고 의복을 입으면서도 거친 옷을 입으면서도 제사의 옷은 지극히 아름답게 했다는 것도 나대지 않으면서 예의를 지켰다라는 거고 비료한 공전에 살면서도 치수사업에는 전력을 다했다. 치수라는 거는 강을 다스린다는 건데 치수사업을 잘못하면요 홍수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살 곳도 잃고 그리고 이제 먹을 것도 잃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치수라는 게 고대는 되게 중요했다고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비루한 데 살면서도 치수사업을 다 했다는 거는 그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어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 행적에 대해서 우임금에 대해서는 흠잡을 데가 없다라고 공자가 얘기하는 거지. 태백편인데 논어 태백편입니다. 태백편인데 첫 번째는 뭐 공자가 태백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두 번째도 예의가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말이고 3, 4, 5, 6, 7 장까지가 전부 다 증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증자에 관한 이야기고 뭐 예의 그리고 예죠 겸양 그리고 이제 겸손 그리고 또 어떻게 되냐 몸살이는 거 좀 이상한데 표현이 아무튼 겸손한 거 겸양하고 겸손한 거를 보고 예의라고 보통 하니까 결국 이제 그것도 예의 관한 이야기인데 증자가 있다는 게 증자 예의가 이제 연이어서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게 좀 특이할 만한 얘기고요.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도 결국에는 예의에 관한 이야기는 뭐 전반적으로 다 깔려 있고요.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느냐 그런 얘기도 조금 있는데 그렇게 많진 않고 그리고 또 특이할 만한 게 16장은 아니고 17장도 아니고 18장 그래 18장하고 19장 20장 그리고 21장은 전부 다 요순우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요하고 순하고 우하고 이게 지금 전체적인 얘기하고 맥락하고 잘 맞아떨어지지 않는데 왜 여기 들어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정리하자 그러면 태백편에는 전반적으로 예에 관한 얘기가 들어있는데 예라는 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겸양이거든요. 겸양 절제하고 겸양하는 거고 예라 그러면 좁은 의미에서는 이제 예라는 게 각 절에 다 각 장에 다 들어있진 않은데요. 절제한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절제라는 의미는 각 장에 잘 들어있는 것 같긴 한데 전반적으로 태백편에서의 일관성이 잘 유지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앞쪽에 점점 뭔가 집중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읽는 집중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논어라는 책에서 편들이 나눠져 있는데 각 편의 일관성이 그렇게 좀
잘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장들별로는 뭔가 이제 예를 들면 몇 장에서 몇 장까지는 이제 어떤 뭐에 관한 내용이다라는 그런 얘기는 있는데, 근데 이제 큰 단위에서의 편, 예를 들면 태백편, 수리편, 그 다음 뭐 이런 거 있잖아, 학기편, 요런 편들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꾸준히 유지되는지는 전 좀 의문이 들고요. 그래서 만약에 논어라는 걸 각 장마다요 파편화 시켜가지고 이 장은 이런 의미고 이 장은 이런 의미고 이 장은 이런 의미다 라는 식으로 파편화 시켜가지고 이건 참 좋은 말들이다 라고 우리가 그 퇴보에서 이해하지 그러니까 퇴행해서 이해하지 않으려 그러면 각 편들에 대해서 담겨있는 의미를 잘 뽑아낼 수 있어야 될 텐데, 점점 더 희미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희미해져 버리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각 장들을 다 파편화시켜서 각 구절들의 이야기, 각 구절들의 의미로 이제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퇴행시켜서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게 논어라는 게 책으로서의 의미가 아니고 그냥 예를 들면 책은담 같은 것처럼 각 개별 구절들이 얼마나 우리의 이제 뭐 삶에 아니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교훈을 많이 주느냐, 그렇게 이제 부끄럽게 바뀌어버린다는 거지. 그러면 그거는 철학책으로서 의미는 없는 거거든. 이게 좀 그렇습니다. 한비자를 내가 가끔 중간에 이제 뭔가 수준 떨어지는 글들이 있다라고 맨날 욕했었었는데, 한비자는 적어도 이제 계속 의미가 반복될 지언정 글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바의 일관성은 확실히 있었어요. 맹자도 조금 의국스럽긴 한데 논어보다는 확실히 이제 일관성이 있는 편이고요. 장자는 말할 것도 없죠. 무슨 말이야 그게. 그런 의미에서 논어는 지금까지 그거하고 좀 많이 지금까지 읽었던 글들하고 좀 달라서 일단 앞으로 뭐 남은 편들이 12편이나 있기 때문에 그 편들을 다 읽을 때까지는 계속 방송을 이어가겠지만은 그 이후까지 거기로도 이제 계속 이런 상태가 유지될까 좀 걱정이 되네요. 아니 그런 거 안 나. 자, 여기까지 하죠. 철학산책 방송은요 원래 수요일날 11시였는데 요즘은 제가 피곤해가지고 11시가 아니라 이제 9시로 땡겨서 하고 있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